6장 3절 포인터 배열의 포인트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포인터 배열, 우리 앞에서 포인터 배열 배웠었어요. 내가 이렇게 인트형의 포인트 PARR 몇 개, 3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3칸짜리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 PARR이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 각각의 방에 있는 게 누구다? 인트형의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용도,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PARR이라는 얘 이름, 얘의 정확한 포인트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의 이름, 정수를 저장하는 일반적인 배열, 이 배열에서의 배열의 이름은 누가 된다고 했냐면 정수형 포인트가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int arr 3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있는 배열의 이름은 int형의 포인트 arr과 같은 주소값을 저장한다는 거야. 누구? 정수 값을 저장하고 있는 곳의 주소값. 이 배열의 이름이 의미하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러면 정수형 포인트를 저장하는 배열, 정수형 포인트를 저장하는 배열의 이 이름은 정수형 더블 포인트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포인터 배열이에요. 포인트 배열이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열 포인터를 배울 건데 그때는 이거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인트형의 포인트 ARR 3 위에 있는 이거와 같은 이름인데 그러면 이 ARR은 조금 전에 배열의 3칸짜리 배열은 인트형의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인트형의 포인트의 포인트 ARR 이 이름은 요거로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누구? 이중 포인터와 같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수형 포인트 배열, 정수형 포인트 배열을 가리키는 이 포인트는 정수형 더블 포인트로 가리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이걸 갖다 생각한다면 여기서 지금 이걸 정리를 한다면 이와 같은 포인트가 있다면 이걸 가리키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int형의 포인트의 포인트 PPARR이라는 포인트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서 PPARR에는 누구? PARR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포인터 PPARR이라는 포인트가 여기를 가리킬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이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는 한번 밑에 이 예제에서 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건데 밑에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던 가위바위보를 표시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 위너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누가 이겼나까지 체크하게끔 만드는 이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함수를 만들어 보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 포인트 문자열을 전달을 해줄 때 여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보면 자, PSDR 이 포인트는 가위바위보를 가리키는 포인트 배열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배열 PSDR이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위, 가위, 보를 가리키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my choice하고 come choice를 이용해서 입력받고 랜덤으로 준비를 해서 두 개
myChoice와 comChoice를 준비하고 PSD에서 winner라는 함수에게 이걸 이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myChoice와 comChoice. 그러면 이제 우리 winner에서의 이 첫 번째 거는 이걸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곳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받을 때 메시지는 누구? PSDR 이걸 전달을 받아서 가르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 PSDR은 여기에 시작 번째 주소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캐릭터의 포인트 메시지가 되면 그러면 이곳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동일하게 구성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나면 이제 이 winner라는 함수 안에서 가위, 바위, 보 메시지까지 글자까지 출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포인터 배열의 정확한 자료형을 이해를 하고서 함수의 전달 시에 어떤 함수의 매개 변수로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의 완성 코드는 이와 같이 해서 완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코드랑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메인 함수의 인자 전달 부분인데 이걸 왜 보냐면 조금 바로 앞에서 한 이 포인트 배열과 동일한 형태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C 공부할 때는 int main void 이와 같은 형으로 해서 메인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 메인 함수에는 이제 실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형태의 메인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int main 하고 정수형 값 하나와 그 다음 캐릭터의 포인트 배열 이와 같은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 인자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자 이거 보면 이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포인트 배열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우리 포인트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트 형태를 가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그럼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면 이 메인 함수는 이제 앞에 예제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면서 인자를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이 메인 함수는 누가 불러요? 운영체제 쪽에서 호출하면서 전달된 인자들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시 호출이 되며 운영체제에서 인자를 전달해 준다는 점이 앞에 우리가 만든 예제하고 다른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동일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제로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와 메인 함수를 작성할 때 int argc agrc라고 했는데 보통은 argument count c로 표현을 많이 해요. 여기 오타였네요. 자, 이렇게 여기서는 argc로 쓰고 있으니까 오타 이렇게 수정할게요. 다음 캐릭터의 포인터 argv와 같이 하면 이제 문자 열을 포인터 해서 포인트 배열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개수를 아니까 이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문자 열을 출력을 하게끔 코드를 아주 심플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했을 때 실행할 때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나 코드 블록에서 그냥 런 시켜버리면 매개 변수 전달 인자가 존재 안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실행명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run 하면은 이와 실행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명만 주고서 바로 실행하게 돼요. 그러면 전달 문자열로 이 프로그램 실행명만 하나 전달이 되기 때문에
ARGC는 하나다라고 하고 그리고서 출력하면 이 문자열 하나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행할 때 두 번째처럼 이렇게 실행 프로그램명 적고 hello world라고 적으면은 그러면 이제 몇 개? 세 개의 전달 인자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 문자열들이 그 전달이 이렇게 되어서 실행이 된다는 거야. 더 많이 넣으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ARGC라는 여기에 ARGV가 존재할 거고 이게 누구다? 포인트 배열인 거죠. 포인트 배열. 포인트 배열이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ARGC에서 여기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경우 이걸 가지고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여기는 누구? 문자열에서 06에 떵떵떵떵 EXE라는 문자열이 가리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 hello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다음은 world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게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ARGC를 아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반복을 하며 해서 이 문자열들을 출력을 시켜주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포인터 배열이 이와 같이 메인 함수에서도 이런 형태로 또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운 내용을 한번 미니 퀴즈에서 여러분이 함수를 정확하게 한번 구현을 할 수 있게끔 누구 포인터 배열을 전달받을 수 있게끔 완성을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문자열을 몇 개 하고서 문자열을 입력을 받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문자열의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문자열 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스키 코드 순으로 소트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서 정렬을 해서 이와 같이 순서 없이 입력을 받으면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우리가 프린트 함수에서 프린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연습해 보려는 게 STR sort 할 때 전달하는 인자의 자료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sort에 PARR과 N 두 개를 전달하기로 했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6-3절에서 다중 포인터를 주제로 공부를 한번 진행을 해 봤어요. 그래서 포인터의 포인터, 더블 포인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활용하는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이 더블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 우리 싱글 포인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해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할 수 있을 거고요.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포인트에 대한 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3중 포인터 이렇게 할 때도 다중 포인터 점점점 더 복잡해 보이지만은 포인터의 기본 개념과 그 메모리를 직접 그려서 이해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다? 싱글 포인트 하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항상 메모리를 그려라. 누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그리고 그럼 또 다른 포인트의 포인트가 포인트 변수를 가리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직접 그려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 이러한 연습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으로도 어느 정도 너무 복잡하지 않은 것까지는 머릿속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의 포인터, 더블 포인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면 그러면 포인트의 이제 이 별의 개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에 대해서 별의 개수, 다중 포인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버렸길 기대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